여기 일본의 해결사 노릇을 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대한제국의 황족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재완. 사도세자의 현손이자 고종의 사촌이었던 그는 대한제국의 각종 이권을 일본에 넘겨준 장본인이었습니다. 당시 국내부 대신이자 대한철도회사 사장이었던 이재완은 경의선과 영남지선의 철도부설권을 일본에 넘겨줬고, 경성에서 가장 큰 은행이었던 한성은행의 은행장이 되어 제1은행권을 통용해 일본이 금융시장을 장악하는 데 일조했으며, 이러한 공로로 일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은사금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이재완의 친일행위가 얼마나 악랄했으면 조선 총독부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가 일본에 대한 공로가 경탄할 만하다, 그가 금전에 무한한 욕심이 있는 것을 간파해 이처럼 대성공을 이루게 됐다 라는 기록까지 남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해결사 노릇을 자처했던 이재완은 죽기 직전에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자신의 묘에 묘비를 세우지 말라는 유언을 남긴 뒤 1922년 67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현재 그의 묘소에는 묘비 없이 상석과 성물만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대한제국의 황족에서 일본에게로 전락한 최악의 친일파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해승.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이 멸망하자 일본은 병합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대한제국 황족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황족들에게 현재 가치로 100억이 넘는 돈을 주겠다며 그들을 회유하기 시작했죠. 이때 이해승은 누구보다 빠르게 일본의 개가 되기로 결심했고, 일본의 회유에 넘어간 황족들의 대표가 됩니다. 이후 일본으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과 함께 어마어마한 은사금을 수여받았고, 조선 총독부로부터 토지 및 금은광 광업권을 받았으며, 이러한 이권을 이용해 당대 최고부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심지어 이러한 경제력을 이용해 일본 육군과 해군에 어마어마한 국방원금을 납부하기까지 하죠. 그렇게 누구보다 빠르게 일본의 개가 되었던 이해승은 광복 이후 반민특위에 의해 체포되어 기소까지 되었으나, 특위가 강제 해산당하면서 결국 풀려났고, 6.25 전쟁 때 인민군에게 납북되어 행방불명됩니다. 때문에 현재 경기도 포천시에 이해승의 가묘만이 존재할 뿐 그의 실제 묘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 민족 계몽운동가에서 악질 친일파로 변절한 조선의 왕족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해창. 1865년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나 24살의 나이에 본격적인 관료 생활을 시작한 그는 애국계몽단체 기호홍학회에 참여하고 조선 전역의 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등 투철한 민족 계몽운동가의 길을 걷습니다. 그랬던 그가 친일파로 변절하게 되는데, 이해창은 한일병합의 공로가 있음을 인정하는 한국병합기념장을 수여받았고, 조선 귀족자기와 함께 어마어마한 은사금을 받았으며, 심지어 일왕즉위식에 초대받은 핵심 친일파들에게만 수여된다는 다이쇼 대례 기념장과 쇼와 대례 기념장까지 모두 받습니다. 이 외에도 국방원금을 기부하거나 조선 유도연합회와 같은 친일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꾸준하게 친일파의 행보를 걷던 이해창은 광복을 5개월 앞둔 1945년 3월 79세의 나이에 노안으로 사망했고, 2002년 발표된 친일파 명단과 2008년에 발표된 친일 임명사전, 그리고 2009년 정부가 발표한 친일 반민족행위자 명단에까지 모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여기 조선 왕가의 후손임에도 스스로 일본의 개가 되었던 최악의 친일파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재급. 1864년 조선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나 16살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관료 생활을 시작한 그는 1903년 법무대신에 임명되면서부터 서서히 친일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국 내부 동향과 황실 상황을 일본에게 제공하는 스파이 역할을 자처했고, 을사늑약 체결 당시에는 일본의 뜻에 따라 고종을 협박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으며, 이로 인해 을사오적과 함께 대표적인 친일매국노로 지목되어 독립운동가들의 1순위 암살 대상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후에도 한일병합 찬성단체인 정호회의 부총재를 역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친일행위를 이어갔고, 일본 정부로부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어마어마한 은사금과 자기를 받았으며, 심지어 조선 황족들을 좌지우지하는 이왕직 장관까지 역임하죠. 그렇게 일본의 개가 되어 평생을 살아가다 1927년 62세의 나이로 사망한 이재극은 결국 친일 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그의 재산은 모두 국가에 환수됩니다. 여기 대한제국의 황족에서 도박꾼으로 전락해버린 최악의 친일파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기용. 대한제국의 황족 출신이자 고종의 사촌조카였던 그는 강제병합 직후 일본 정부에게 자작자기와 엄청난 은사금을 받으며 본격적인 친일행위를 시작합니다. 천황의 성은에 보답하자는 취지로 결성된 친일단체인 조선귀족회의 이사를 맡아 각종 친일활동을 이어갔고, 심지어 직접 일본에 방문해 이토 히로부미의 무덤에 참배하는 소름돋는 짓까지 저지르죠. 그렇게 친일행위로 승승장구하던 이기용은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바로 도박이었죠. 그는 도박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대한제국의 황족으로 그리고 친일파로 축적해온 수많은 재산을 전부 탕진했고, 그것도 모자라 어마어마한 빚까지 지게 되며 결국 파산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이후 순종에게 생활비를 탔으면서 다시 재기하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친일행위를 하게 되죠. 광복 이후 반민특위에 의해 체포된 이기용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금방 풀려났고 71세의 나이에 노안으로 사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친일파들의 악행이 세상에 공개됩니다.